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제는 대한제국을 향한 발표를 꺼내들었다. 일본의 이권 침탈과 내정 간섭은 일부 왕족을 비롯한 부패한 관료들의 비호하에 서막을 들이웠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 초대 내각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대신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고종이 아닌 신하들과 극비리의 조약을 체결한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에 의해서 날치기로 맺어진 조약. 이것이 2차 한일협약, 이른바 을사늑약이다. 왕의 제가 없이 이루어진 강제조약.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며 사실상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다. 무기력한 왕과 매국하는 대신들로 인해 주권을 잃은 대한제국. 그 고통은 백성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암울하기만 했던 혼란의 시기. 백성들의 편에 서서 나라를 걱정하던 사람이 있었다. 부탄자루로 민중을 일깨워 독립의 심장을 뛰게 하던 지식인이 있었다. (4000년) 조국이 지금은 쓸쓸한 곳으로 변하였고 2천만 형제가 괴롭고 고통스럽게 되었으니 어찌 곡하여 울지 아니하겠소. 그러나 대한의 제군들은 행여 울음을 잠시 멈추고 나의 한마디 말을 들으시오. 독립의 희망을 밝히던 언론인, 그가 바로 단재 신채호다. 신채호는 서리빨 같은 자세로 글을 쓰고 그에 맞게 행동하던 애국지사였다. 끊임없이 국민들을 계몽하며 한순간도 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시대 정신이었다. 우리나라의 심장부에 위치해 중도라고도 불리는 대전. 이곳은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표적 분지다. 분지를 관통하는 하천이 금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덕분에 일찍이 대전에는 큰 논과 밭이 발달했다. 농경문화의 번성은 옛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했다. 그 때문일까? 대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수의 학자들을 길러냈다. 조선 성리학을 집대성해 동방의 주자로 불리는 우암 송시열. 그의 고향이 이곳 대전이다. 또한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죽음을 맞이한 사육신 중의 한 사람, 박팽년을 배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예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동춘당 송준기를 키운 땅이기도 하다. 보문산과 대둔산 줄기가 만나 깊은 골짜기를 이룬 외진마을 봉속골.
남의 집에 산소를 지켜주는 허름한 묘막에서 1880년 단재 신채호가 태어났다. 아버지 신광식과 어머니 밀양 박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난 신채호. 그의 가문은 청비남을 신조로 삼던 몰락한 사대부였다. 단재 선생님 집안은 할아버지가 잠깐 벼슬을 하셨지만 낙향하시고 살림살이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외아들인 신광식 그 부부를 외가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묘살이, 묘지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변한 논이나 밭이 없고 산을 일구면서 사셨으니까 여전히 그 가난이라는 것에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굴레. 신채호는 어린 시절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어쩌다 때우는 끼니도 겨우 콩죽이었다. 때문에 훗날 배를 골터라도 콩죽만은 멀리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사실 신채호는 조선 초기의 대정치가였던 신숙주의 18대 후손이다. 신숙주는 사육신과 뜻을 함께하지 않고 경세적 실리를 택한 인물이었다.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조상 신숙주보다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몽주를 더 닮고자 했던 신채호. 그래서 호도 정몽주의 단심가에서 차용한 단재라고 지었다. 신채호가 7살 되던 해 아버지 신광식은 세상을 떠났다. 어린 손자를 위해 스승을 자처한 할아버지. 그의 훈육은 강직했고 엄격했다. 그 덕분이었을까? 단재는 9살에 중국 역사서 자치통감을 해독했고 13살에는 사서삼경을 독파해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타고난 총명함과 할아버지의 훈육 덕분에 조숙한 청년 선비로 성장한 단재 신채호. 그는 20살이 되던 해에 신규식, 신배구 등과 함께 문동학원을 설립했다. 논과 밭으로 피어난 이곳이 옛날 지방민을 계몽하던 문동학원 터였다. 교육만이 몰락하는 구분을 되돌릴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단재는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육에 힘썼다. 외관 신규식 선생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신서구 선생과 같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해서 단재 선생은 거기에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아마 역사나 한문이나 이런 걸 가르친 걸로 보입니다. 국사, 또 지리, 또 논어. 특이한 것은 그분이 전통 교육을 받은 분이고 한문 교육을 받은 분인데 한글을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신채호는 한글뿐 아니라 신학문도 가르쳤다.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유학교육을 받은 단재는 어떻게 신학문을 접하게 되었을까? 이는 운명적인 만남에서 비롯된다. 집에 있는 책은 물론이고 근방의 책까지 모두 섭렵한 단재에게 할아버지는 재상을 지낸 대학자 신기선을